무슨 까닭에 세태는 이처럼 불공평한가. 아, 이웃나라를 강제로 뺏고 사람의 목숨을 잔혹하게 해치는 자는 이처럼 기뻐 날뛰면서도 거리낌이 없는데, 죄 없고 어질고 약한 인종은 도리어 이처럼 곤경에 빠지는 것인가. 인산인해를 이루는 하얼빈 역의 홀로선 안중근. 머나먼 중국 땅에서 총을 들어야 했던 그날, 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지 100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질고 약한 이들이 고통받는 사회에 분개하는 그의 목소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법률과 재판이 권력을 대변하고 약자를 죄인으로 만들며 상식을 외치던 목소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는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해고 통지서가 떨어집니다. 여전히 정의와 윤리를 바랄 수 없는 이 땅은 100여 년 전 아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정권을 빼앗기고 무고히 학살당하며 철도와 산림을 침탈당한 역사. 보상은커녕 전쟁과 분단의 짐까지 짊어진 민족. 그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에게 겨눈 심판의 총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 아닐까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대입의 관문 앞에 늘 서성이고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은 막연하기만 한데, 주변에서는 어떤 공부를 해서 어디에 취직할지까지 정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대학뿐 아니라 취직까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물음은 이런 것들입니다.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난하다가도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통쾌해야 할 권리밖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없는 걸까요? 윤리와 정의 대신 사회의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답답함과 분노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걸어가는 삶의 궤도를 벗어나는 일은 커다란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 이대로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본질적인 물음들은 어느새 깨끗이 사라지곤 합니다. 대신 불안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한치 앞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의 원칙과 직업은 어떤 관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일치한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일까요? 어느 날 눈앞에 덜컥하고 내려온 취업의 관문은 갑작스럽고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지만 강제 징병으로 전쟁터에 나가야만 했던 어느 농부의 말처럼 어디에도 설 곳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 망설이던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독립투사 안중근이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기 몸이나 집을 돌볼 때가 아니다. 나는 나라를 멀리 떠나 사방에 뛰어다니면서 나란 일을 위해 평생을 다하기로 맹세했다. 예로부터 영웅호걸 가운데 반드시 성공할 것임을 알고서야 일을 한 사람은 없다. 오직 그 뜨거운 마음과 굳센 힘으로 수없이 실패해도 굴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기 전에는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나 역시 이러할 뿐이다. 이는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길에 동생들에게 한 말입니다. 동생들과 빌렘 신부는 안중근이 연해주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끝내 말리지 못했습니다. 일찍이 아버지 안티언을 따라 천주교에 입교한 안중근은 천주교도 빌렘 신부와 가까이 지내며 국내에서 독립을 도모하려 하였습니다. 상하이에서 만난 르각 신부의 권고에 따라 진남포에 사명학교와 도내학교를 세우고 청년 교육에 힘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탄 광산 개발 회사를 세워 자금 마련을 도모하기도 했으나 사업의 실패를 겪고 국내 활동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리하여 그가 해외로 발길을 돌린 것은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부터 정미조약, 고종의 폐위, 군대 해산, 의병 봉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한 사건과 이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이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안중근은 상하이와 연해주를 전전하며 의병을 조직하였으나 일본군과의 충돌로 대부분 흩어졌습니다. 또 12명의 투사와 함께 단지동맹을 맺었으나 독립을 위한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하던 차였습니다. 어느 날 안중근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비밀리에 거사를 추진합니다. 이후 안중근은 이토 저격에 성공해 체포되었고 1910년 3월 26일 위순 감옥의 형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중근의 인생은 어느 하나 평탄한 곳 없이 파란만장합니다.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의 그늘 아래 활동하며 동포에 대한 일제의 횡포에 눈 감고 편안한 삶을 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중근은 독립투쟁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독립을 일구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끊임없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시대는 잔혹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전답을 빼앗기고 무고하게 죽어가야 했습니다. 일제의 탄압뿐 아니라 조선 내부의 혼란과 부패가 극심한 시기였습니다. 안중근이 돕고자 했던 천주교 신도 중에는 아내와 간통한 작자에게 재산까지 빼앗긴 이경주라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재산을 잃고 도리어 고소당하여 형을 살고 끝내 죽임까지 당한 비운의 인물입니다. 이경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안중근은 악한 정부에 대한 분한 마음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마음에 싹튼 것은 삶에 대한 자괴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분노였고 삶의 끝에서 부르짖는 절절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을 받는 그날까지 동양의 평화를 역설하였습니다. 안중근은 다른 유언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원래 자기의 흉행이야말로 오로지 동양의 평화를 도모하려는 성의에서 나온 것이므로 바라건대 오늘 인검한 일본 관원 여러분도 다행히 나의 작은 충심을 잘 살피고 피하의 구별이 없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 동양의 평화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언뜻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아득하기만 합니다. 당장 책을 펼쳐들고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시대의 아픔을 보라는 말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조건적으로 희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신도로부터 국제 정세를 전해들을 수 있었던 안중근은 자신이 죽는 그날까지 조선의 독립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약한 자가 법으로 보호받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일은 단순한 분노와 울분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황의 뜻을 어기고 조선을 수탈하는 이토 히로부미만 처단한다면 동양의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한 결단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충심은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삶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믿었고 바랐고 그래서 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은 곧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 주어진 대학과 시험과 취업과 성공한 삶의 관문은 우리의 의지를 더 굳건히 하는 하나의 시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이 관문을 하나씩 통과하며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그런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안중근이 우리에게 건네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